안녕하세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처리가 됐다면 지금도 마시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왜 마시지 말라 그러냐 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국힘의 총선 참패 이후 총리직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정작 국회 과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후임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계속 총리하고 있는 한덕수의 처지가 더욱 우습습니다. 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우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고 그 우려들을 국민들이 표출해서 우리나라 생명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 수입 위생 조건을 만들어냈는데 그걸 여전히 지금도 광우병은 괴담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옳다고 느끼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그때 언론이 광우병을 보도할 때 어느 소가 쓰러지는 것을 보여줘서 엄청나게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며 그건 광우병이 아니라 다우너병에 걸린 소를 완전히 오버했다라며 당시 MBC PD 수첩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결국 광우병 촛불로 인해 이명박 정권도 이 요구를 수용해 30개월 미만 소는 수입하지 않기로 했고 현재도 이 같은 조건이 지켜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도 수입 위생 조건에 30개월 미만 소를 수입하도록 정해져 있는 우리 정부 입장이 광우병 괴담이냐라며 최근 나와 있는 내용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연장선상에서 광우병 괴담이 후쿠시마 괴담까지 이어져 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짚었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이 됐다. 위해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나라며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도착도 안 했을 뿐더러 방류가 다 끝난 것도 아니고 방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안전하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한 가지는 조금 분명해진 것 같다. 처음에는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처리된 방류수여야 한다. 적어도 과학적으로 충분히 기준을 지킨 오염수를 과학적으로 해서 방류하는 것은 훨씬 우리가 걱정했던 기준보다도 낫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라고 일본이나 국제원자력기구의 입장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윤준병 의원은 오염수 실제 음용해봤느냐? 공직자들이 어느 정도 호도했냐면 일본의 핵오염수 안전하니 먹을 용의가 있다고 그렇게까지 말했다라고 짚었습니다. 이에 한덕수는 전 지금도 마실 수 있다라며 마시겠다는데 왜 의원님이 마시지 말라 그러냐? 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가져오신 분이 없어서 마시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윤준병 의원은 실제 현실화되지 않은 내용이 이후에 드러나서 실제 위험성이 발견된 사례가 많다라며 DDT 살충제 등 그런 내용들이 수년 뒤에야 확인됐는데 그러면 일본 핵오염수도 이제 방류된 지 1년밖에 안 됐고 우리나라에 도착도 안 했잖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또 용화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에 1조 6천억을 낭비했다고 우기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정혜전 용화대 대변인은 핵 폐기물, 제2의 태평양 전쟁 같은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 6천억이 투입됐다라며 야당이 과학적 근거를 신뢰하고 국민 분열이 아닌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바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일 수 있었던 혈세라고 우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준병 의원 제시 자료에 따르면 1조 6천억 원 중 오염수 방사능 검사 관련 예산은 4%에 불과하고 나머지 96%는 기존 사업에 쓰이던 예산이란 겁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던 시점은 2023년 8월인데 방류하기도 전인 2022년 예산까지 1조 6천억 원에 포함돼 있습니다. 용화대는 이런 허접한 사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치고 언론은 그대로 받아 적기에 바쁜 것이지요. 또 한덕수의 처리된 오염수 마시겠다 드립을 들으니 오염수 방류하기도 전인 지난해 6월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수조물 먹방하던 국힘 의원들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김영선 유성거리였는데요. 특히 김영선은 수조물을 마시며 이게 2011년에 방류돼서 우리 근해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방류하는 것보다 훨씬 진하다라는 드립을 쳤는데요. 이를 두고 공천받으려고 쇼하느냐라는 비아냥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런 똥꼬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공천에서 컷오프 됐지요. 한덕수도 후쿠시마 원전 근처라도 한번 다녀와서 시원하게 쇼 한번 보여주길 바랍니다. 한동훈 국힘 대표가 대표 출마 당시 외쳤던 제3자 추천 최혜병 특검법을 도리어 민주당에서 발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우선 선정하면 야당에서 최종 후보군 2명을 압축해 윤석열에게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야당의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기존 민주당표 최혜병 특검법에서 한동훈이 꺼낸 제3자 추천안을 절충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엔 야당의 비토권이 추가됩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검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장이 부적합한 인물을 4명 추천했을 경우 그 안에서 무조건 2명을 추천하는 것은 맹점이 크고 다시 추천을 요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추천 방식 외엔 수사범위 등은 기존 발의한 특검법과 대체로 동일하다는 겁니다. 한편 한동훈이 거론했던 임성근 구명 로비 제보 공작 의혹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윤핵관 권성동은 제보자인 김규현 변호사와
민주당 간의 커넥션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었는데요. 그러자 민주당에서도 김규현 변호사도 이를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국힘에선 그 이후 구체적 행동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에서 선제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한 데 있어선 한동훈이 당내와 용화대의 반발로 인해 결국 최혜병 특검법 추진을 포기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더욱 힘이 실리게 된 거라 하겠습니다. 앞서 이데일리가 복수의 국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을 보면 한동훈이 추진하던 최혜병 특검 법안을 처리하고 공수처를 압박하는 방향으로 당내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입니다. 국힘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의 한동훈 대표가 원내의원 10명을 설득해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해도 당이 쪼개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당론 차원이 아니면 추진이 어렵게 됐다며 공수처가 수사를 빨리 끝내도록 재촉구하고 그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사기탄핵 특검을 주장하며 야권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또 지난달 30일 열린 국힘 연찬회에서도 최혜병 특검법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국힘 의원은 이데일리의 의료개혁 관련으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갈등을 겪으며 대통령실과 만찬, 연찬회 참석 취소 등을 겪으며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민주당이 또 특검법을 발의하면 여당은 갈라치기를 당하고 한 대표만 여야에서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친한계도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국힘 공보실에선 이 같은 이데일리 보도를 부인하며 한동훈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전하곤 있습니다. 그러나 당내엔 여전히 부정적 기류가 강하단 겁니다. 김성훈 국힘 정책위의장은 2일 YTN 인터뷰에서 제3자 특검법 이야기를 하더라도 입법하는 별개의 과정이라며 제3자 특검법이 당내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 역시 3일 공수처의 결과가 발표된 뒤에 국민들이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특검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것이 현재 당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보면 한동훈이 거론한 최혜병 특검법은 국힘에서 발의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한동훈이 친한계 10명 정도만 설득하면 자신이 말한 대로 특검 추진은 가능합니다. 그 10명만 찬성한다면 윤석열의 거부권 역시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입장에선 이것이라도 통과시켜야 자신의 체면이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대로 가로막히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보면 용화대의 바지 사장이라는 꼬리표를 떼는 것은 불가능한 거지요. 용화대나 국힘 의원 절대 다수는 대법원장 추천 특검마저도 결사 거부하는 것을 보면 최혜병 특검법이 자신들의 심각한 아킬레스건임을 시인하고 있는 격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성향은 국힘 쪽과 가깝기에 제대로 수사할 특검을 추천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또 과거 대법원장 추천 특검이 윤석열도 참여했던 이명박에게 대놓고 면죄부를 주었던 BBK 특검이었던 사례도 있었기에 그러하지요. 그럼에도 저렇게 결사 날뛰는 걸 보면 감추려는 자가 역시 범인이지요. 결국 용화대와 국힘 의원들이 한동훈의 체면을 바닥으로 추락시킨 셈이며 이를 보면 과연 한동훈 체제가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이렇게 리더십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건 스스로의 역량 부족도 있겠지만 그만큼 뒤에 캥기는 것도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한동훈은 그냥 계속 바지 취급하고 최혜병 특검법은 국힘에서 반란표가 늘어나 윤석열의 거부권이 무력화될 때까지 계속 발의하고 통과시켜야 합니다. 윤석열은 지난 대선 당시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를 페이스북에 공약으로 쓰며 혐의가 유난히 부각됐던 문재인 정부에 반발하던 젊은 남성들의 표를 많이도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근소한 차이로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있어 분명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이는 여가부 폐지 공약을 아직도 실천하지 않고 있으며 도리어 여가부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가부 규모를 키우고 있는 격이죠. 여성가족부가 2025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5.4% 늘어난 1조 8,163억 원이며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연속 매년 소폭 증액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예산이라도 삭감해야 공약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정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가부는 현재 장관직이 비어 있습니다. 김현숙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건으로 인해 사표를 냈었으나 다음 후보자로 지명된 김행전 국힘 비대위원이 청문회 도중 빤스런하는 사태가 벌어지며 사실상 유임된 바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 2월 결국 물러났고 이후론 신영숙 차관이 수장을 맡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장관은 지명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이지만 장관 자리만 비어있는 것이지 예전처럼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윤석열이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환호한 젊은 남성들 입장에선 어떠한 정치적 효능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분노한 지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말로는 성평등 여성인권을 내세우면서 실제는 자신들의 기득권 강화에만 집착하고 옛날의 적의 잣대를 지금에 적용하여 젊은 남성들을 꼰대처럼 가르치려 들며 사회적 갈등을 키운 여성계 카르텔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카르텔에 조금이라도 흠집난 사례가 있었나요? 성별 갈등 해소를 위해 소통하려는 일말의 노력조차 한 적이 있습니까? 윤석열이는 툭하면 카르텔 드립을 치며 이를 척결해야 한다고 외쳐댑니다.
최초로 R&D 예산이 삭감된 데 있어서도 그 카르텔 드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이가 지금껏 한 번이라도 젊은 남성들을 분노케 하는 지점인 여성계 카르텔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사기친 것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